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5일 새벽 1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을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으나 매번 놓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도 옥중 메시지를 내면서 최소한 내가 주장한 부정선거는 없었다. 그것은 나의 과오였다.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는 이제 안 들었으면 좋겠다. 중국이 부정선거의 배후라는 주장도 나는 철회한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부정선거 음모론을 되풀이하고 자신의 계엄이 정당했다는 억지를 부리는 옥중 메시지를 내었습니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글들은 발표할 때마다 늘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악문, 명문 반대말이죠. 나쁜 글의 샘플로 국어 시간에 가르칠 필요가 있는 글입니다. 과장, 조작, 왜곡, 허위, 감정적 표현, 논리의 실종, 품격의 실종 등등이 길지 않은 글에 밀도 높게 엉켜 있습니다. 이틀 전 계엄 1주년을 맞아 병원을 통하여 발표한 옥중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한번 비판을 해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우선 여기 등장하는 단어가 너무나 극단적입니다. 마비, 붕괴, 전복, 망국, 침탈 등의 이 단어는 너무나 과장이 심해가지고 이것은 조작으로 분류해야 할 정도입니다. 느긋하고 너그러워야 할 큰 나라의 대통령이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정신 상태니까 계엄은 망상적으로 발작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국 자멸한 것이겠죠. 그는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들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하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한국의 투개표 과정은 해킹이 불가능하게끔 외부와 단절되어 있고 정확무비한 개표를 통하여 여러 번 증명되었습니다. 최고급 정보를 보고받던 사람이 파면되고 구속된 뒤에도 부정선거 음모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는 구제불능이고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입니다. 그는 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스파이 천국이란 말을 대통령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 진심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은 그는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을 스파이 천국으로 만드는데 방조자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스파이 천국을 용인하지 않도록 막강한 권력과 예산을 그에게 주었는데 다 어디다 써버리고 이렇게 비명을 지릅니까? 독재 권력에게는 이건 문법이 틀렸습니다.
독재 권력애라고 해야 됩니다. 독재자에게라고 해야 됩니다. 애와 애게를 구별해서 쓸 줄 모르는군요. 그는 또 헌정사상 초유의 선동탄핵, 방탄탄핵, 이적탄핵과 예산삭감, 입법폭주로 국정이 마비되고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저는 대통령의 권한인 비상사태를 선포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신이 좀 불편하다고 국정마비라고 과장을 합니다. 아니 야당이 국회를 장악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멋대로 국회를 장악한 게 아니고 국민이 작년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도록 했으니까 거기에 순응해야죠. 그리고 대화를 해야죠. 그런데 탄핵 의결 좀 했다고 국정마비라고 지금 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선거에서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니 군대를 동원한 겁니다. 말과 그런 실력이 없으니 주먹을 쓴 격입니다. 그는 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의 위기를 직시하고 비상사태 선포에 뜻을 같이 해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분연히 일어선 청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아니 불법 계엄에 동조한 사람들을 이렇게 추켜 세우면은 이야말로 내란 선동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이들이 탄압과 고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에 있던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최고 권력자가 자신의 무능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깥으로는 계엄이 정당했다면서 왜 법정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깁니까? 판사 앞에서도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해야지. 이건 완전히 표리부동입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입법 독재에 이어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정원을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의 파괴가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니 헌정 질서를 자신이 파괴를 해가지고 파면당한 사람이 헌정 질서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강도가 도둑을 경계하자고 말하는 격입니다. 그런데 반역죄는 내란죄는 강도나 살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범죄입니다. 윤석열과 장동혁 등 윤의계인과 음모론 세력 때문에 민주당 정권의 폭주가 브레이크 없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법 파괴 행위를 비호하고 공정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세력이 민주당의 실정을 공격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게 먹히겠습니까? 윤석열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도움이었고 장동혁은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 충성하는 대상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불의하고 부정한 독재 정권에 맞서 똘똘 뭉쳐야 할 때입니다. 국민을 짓밟는 정권의 레드카드를 함께 꺼내주십시오. 하나 되어 전진해 주십시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 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저를 밟고 일어서 주십시오. 이 나라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것입니다. 자, 이게 전혀 울림이 없는 것은 무능한 사람의 하소연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국힘당 대표에게 내리는 지령문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똘똘 뭉치자는 대상은 국민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이준석도 아니고 윤석열과 황교안이고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입니다. 똘똘 뭉칠수록 망하는 구도입니다. 그런데 장동혁도 윤석열도 똘똘 뭉치자고 합니다. 존경받는 언론인이자 작가였던 김성한 선생은
7년 전쟁이라는 임진왜란을 다룬 아주 대작 맨 5권 맨 앞에 항상 이런 글을 넣었습니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참으로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무능한 통치자는 만번 목을 베어도 모자랄 역사의 범죄자다. 이 말은 윤석열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장동혁은 의형제입니까? 감사합니다.